정부의 9.1 부동산 대책이 수도권 집값이 오르는 효과가 있었지만 서민 주거 안정에는 역효과가 크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도시철도 3호선 공사를 하면서 일부 구간에 가로수를 새로 심었는데 심은 지 6개월도 안 된 가로수들이 시름시름 앓고 있습니다. 대구공항이 중국인 무비자 환승공항이 되고 중국의 명절까지 이어지면서 대구를 찾는 요커, 즉 중화권 관광객이 많이 늘었습니다. 음주운전 차량을 뒤따라가 일부러 사고를 낸 뒤 1억 9천만 원을 뺏고 보험금 1억 1천만 원을 타는 폭력배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정부가 9.1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지역에는 어떤 변화가 나타나고 있을까요? 수도권을 중심으로는 집값이 오르는 효과가 있었지만 서민 주거 안정엔 오히려 역효과가 크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도건엽 기자입니다. 9.1 부동산 대책 발표 뒤 대구에서는 아파트 매물이 사라지고 가격이 올랐습니다. 수성구에 있는 이 아파트의 경우 150제곱미터대 아파트값이 불과 한 달 만에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가량 올랐습니다. 이번 대책 발표 이후에 거의 부동산 시장이 폭등을 한 상황입니다. 10%, 20% 올랐고, 그래서 지금 집주인들은 상당히 많은 가격의 호가를 올리는 상황이고, 또 매수인들 봤을 때는 자기가 기대한 가격보다 너무 높아가지고 현재 거래가 실종이 된 상황입니다. 전세는 가격이 뛰었을 뿐만 아니라 품귀 현상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대구의 주택 매매 가격은 한 달 전보다 0.44% 올라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고,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하면 7.4% 올라 전국 평균 상승률의 4배에 이릅니다. 전세 가격 역시 0.46% 올라 경기도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이 올랐고,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한 상승률은 7.8%로 역시 전국 1위입니다. 월세 역시 강보합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집값 상승세가 가팔랐던 대구는 9.1 부동산 대책 전만해도 안정될 기미를 보였지만 대책 발표 이후 반전됐습니다. 일부 가격이 조금 조절폭이 있었는 건 사실입니다. 조금 부동산 경기가 안정된 조짐이 있었으나 9.1 부동산 대책 이후에는 또 어떤 호경기가 지금 작용하면서 계속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전세 수요를 매매로 전환해 전월세 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는 정부의 계획은 일단 실패한 것으로 보입니다. 수도권의 부동산 경기를 띄우는 데는 성공했는지 모르지만 서민 주거 안정 측면에서는 오히려 역효과를 낳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도건협입니다. 도시철도 3호선 공사를 하면서 일부 구간에 가로수를 새로 심었습니다. 그런데 심은 지 6개월도 안 된 가로수들이 시름시름 앓고 있습니다. 어찌 된 영문일까요? 양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 만평내거리 부근 도시철도 3호선에서 내려다본 팔달로 서쪽에 심겨져 있는 가로수, 목 백합나무는 푸른 잎사귀 위에 생기가 가득한 반면 같은 시기에 심은 동쪽의 목 백합나무는 잎이 시들었습니다. 서쪽의 가로수들은 물 주머니를 다는 등의 노력 덕분에 싱싱한 반면 동쪽 가로수들은 관리 소홀로 시름시름 앓고 있는 겁니다. 아래로 내려가 봤더니 밑동이 싹둑 잘린 가로수 흔적들이 눈에 띕니다. 톱밥이 아직도 수북이 쌓여있어 나무를 급하게 잘라낸 흔적이 역력합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상태가 좋지 않은 나무를 바로 잘라낸 겁니다. 도로에 다니면서 볼 때는 이 나무가 죽었을 때는 이 사람이 봐도 가슴 아프잖아요. 이 나무도 생명체니까. 팔달교에서 원대 오거리까지 도시철도 3호선을 기준으로 서쪽은 서구청이, 동쪽은 대구도시철도 건설본부가 심었는데 동쪽의 가로수들이 시름시름 말라 죽고 있는 겁니다. 대구도시철도 건설본부가 가로수로 심었던 목 백합나무 290여 그루 가운데 절반가량이 말라 죽었습니다. 매일 이쪽으로 걸어 다니는데 상당히 통행하는데도 상당히 불편이 많지만은 이렇게 낭비를 한다 하는 게 속으로 상당히 안타까워요. 심은 지 6개월 만에 1억 3천만 원의 예산을 날리게 됐다는 지적에 도시철도건설본부는 아직 3호선 공사가 끝나지 않은 만큼 시공사에 다시 가로수 식재를 요청하면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10월부터 심으려고 저희들이 계획하고 지금 미식재된 거는 하고 고사의 나무 있지 않습니까? 예산은 당연히 안 들어가죠. 당연히 시공사에서 심는 겁니다. 어디든지.
나무는 세월을 먹고 큰다 했는데 시간 낭비에 추가 공사로 인한 주민 불편까지 도시철도건설본부가 비난을 피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대구공항이 중국인 무비자 환승공항이 되고 중국의 명절이 이어지면서 이 대구를 찾는 요우커, 즉 중화권 관광객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대구가 쇼핑 관광의 명소가 되고 있는데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도 많습니다. 도성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0월 문을 연 대구의 면세점. 국경절 연휴를 맞아 대구를 찾은 중국인들로 북새통을 이뤄 행복한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특히 화장품과 의류 매장에 관심을 보이는 관광객들이 많습니다. 主要是想回去带点化妆品回去。我觉得大邱是个非常漂亮美丽的城市，非常干净。 지난 1일부터 일주일 동안 이어진 국경절 기간에 대구를 방문한 중화권 관광객만 10,000명 정도. 주로 동성로와 면세점, 백화점을 돌며 쇼핑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대구가 이제 거쳐가는 관광지였는데 지금은 대구 관광 목적지에서 어떤 체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일정으로 보면 대구에서 면세점이라든지 동성로 여러 가지 어떤 쇼핑점을 관광을 하고 경북 주변에 관광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 들어 지난 8월까지 대구를 방문한 중화권 단체 관광객은 63,000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3%나 늘었고 신용카드 사용 금액도 2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전 세계로 단체 관광객을 끌어들이고 지난달부터 대구공항이 중국인 무비자 환승공항으로 지정된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는 겁니다. 해결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급증한 요우커에 비해 대구공항의 입국 심사 인력은 그대로고 상인들의 의사소통도 원활치 않습니다. 我们觉得大邱这么美好，应该有更多的知名度。希望在宣传方面会更提升它的国际知名度。 먹거리, 볼거리 측면에서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향후에는 대구에 있는 쇼핑 관광과 경북 북부 지역의 문화유적과 연계된 새로운 관광 상품을 개발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급증하는 요우커를 붙잡기 위한 대구시의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 지난 6월에 취임한 보잉 코리아 에릭 존 사장이 오늘 경상북도를 방문해 영천시 녹전동에 추진 중인 보잉 항공전자 MRO 센터 사업 및 경북 항공산업 투자 확대와 관련해 김관용 지사와 협의를 했습니다. 한국 주재 미국 대사관 등 한국에 3번이나 근무한 에릭 존 사장은 보잉 항공전자 MRO 센터를 F-15K 관련 사업에 국한하지 않고 항공전자 부문의 아시아 허브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음주 운전자를 상대로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 돈을 뜯어온 조폭 일당이 잡혔습니다. 드러난 피해자만 70명, 주로 회식을 마치고 나온 대기업 직원이 많았습니다. 윤영균 기자입니다. 지난 7월 구미의 한 도로, 승용차 한 대가 주차를 하자 뒤따르던 차가 고의로 들이받더니 건장한 남자들이 내려 운전자를 몰아세웁니다. 사고 낸 차를 뒤따라가 운전자를 잡아내 길거리에서 질질 끌기도 하고 온갖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냅니다. 최고 앞에 선행 차량이 급정차를 해버립니다. 급정차를 하면 뒤에 차가 무의적 차로를 변경하는데 뒤에 오는 공범이 옆에 측면을 때려버리는 겁니다. 2-3명씩 짝을 지어 역할을 분담해 음주 운전자를 골라 일부러 사고를 낸 뒤 돈을 갈취한 겁니다. 물색조에서 범행 대상을 선정하고 또 미리 교차로나 사고 유발이 유용한 장소에 대기하고 있던 그 사고 유발조가 또 사고를 야기시키고 합의금을 많이 받기 위해 중고 외제차를 이용했고 주로 대기업 직원들을 상대로 회사에 알리겠다며 협박했습니다. 합의가 안 해주면 행사도 연락하겠다, 행정위로 연락하겠다 이런 식으로 회사에 연락이 왔었어요. 즐겁지 않았느냐, 문신 보여주면서 합의를 보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경찰은 합의금 명목으로 모두 70차례에 걸쳐 1억 9천만 원을 뺐고 보험금 1억 1천만 원을 타낸 혐의로 구미 지역 조직폭력배 31살 김모 씨 등 11명을 구속하고 2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신협의 한 직원이 24억 원을 불법 대출해준 사실이 드러나자 잠적했습니다. 친척과 다른 조합원의 명의로 거액을 대출했는데 조합의 부실한 관리가 문제였습니다.
김건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의성의 안개 신협입니다. 자산 규모는 200억 원대. 그런데 최근 1년간 24억 원의 대출이 발생했습니다. 총 자산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거액 대출이 농촌지역 소규모 조합에서 갑작스레 발생하자 신협중앙회가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감사 결과 38살 문모 씨가 친척과 다른 조합원의 명의로 거액을 대출해 개인 용도로 투자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대출 담당 직원에게 전산상 최고 권한이 부여돼 들키지 않고 마음대로 대출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서류가 없습니다. 서류가. 대출 서류가. 그러니까 내부 통제가 좀 안 됐다고 봐야죠. 신협 측은 조합원 피해를 막기 위해 예금 보호 조치를 시행하고 인근 우량조합과의 합병도 서두르겠다고 밝혔습니다. 1인당 5천만 원까지 보호가 되기 때문에 조합원 여러분께서는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지금 합병 절차 가운데 있고 손실법인이나 이런 부분들은 전혀 피해가 없고.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국의 신협은 942개, 자산은 56조 원이 넘고 조합원도 500만 명이 넘습니다. 몸집은 커졌지만 내부 통제가 허술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는데 이번에도 부실한 관리가 원인이 됐습니다. 경찰은 잠적한 문모 씨를 수배하고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대구시당이 권영진 대구시장 취임 100일을 맞아 논평을 내고 권 시장이 내세운 목표와 핵심 과제에 제대로 된 실천을 주문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대구시당은 논평에서 권영진 대구시장이 시민들과 소통하려는 노력과 대구시 조직을 변화시킨 점을 높이 평가한다며 시민과 소통을 넘어서 시민과 권력을 나누겠다는 의지가 필요한 만큼 민관협력 거버넌스 구축은 물론 여야 협력회의도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가정폭력과 아동학대는 남의 집 일로 치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정부가 매달 8일을 가정폭력 예방의 날로 정했습니다. 장미쁨 기자입니다. 건강한 사회를 위해 매월 8일을 보라데이 가정폭력 없는 평화의 도시를 만드는 일에 앞장선다! 앞장선다! 여성가족부가 처음으로 제정한 가정폭력 예방의 날 보라데이 첫날. 보라색 안경을 쓴 시민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여성폭력이나 아동학대 같은 가정 내 폭력을 이웃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자는 겁니다. 최근 2년간 경북 지역의 가정폭력 피해는 230%나 급증할 만큼 만연해 있지만 이웃의 신고는 미미한 수준입니다. 포항과 영덕 등 지역의 아동학대 신고 건수도 해마다 늘고 있지만 대부분 남의 일로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 같은 문제들은 사실 가정 내의 문제로 치부가 돼가지고 굉장히 많이 잠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인식 전환을 통해서 그런 문제들이 사회적으로 다시 관심을 받을 수 있었으면. 경북과 포항의 여성 아동단체 33곳에서 300여 명이 모여 가정폭력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호소했습니다. 경상북도와 포항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양방향 캠페인을 동시에 전개하는 한편 관련 단체들과의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교육지원청과 협조를 적극하고 시설 상담 협의회와도 연결을 해서 집중 아동폭력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자 합니다.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등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정책이 많지만 이웃들의 관심이 가장 절실합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오늘 우리 지역에서 벌어진 의미 있는 행사를 전해드리는 동네 한 바퀴 정미옥입니다. 저는 지금 서문시장 패션 대축제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부터 4일 동안 계속 이어지는 이번 축제에는 보부상 가두 퍼레이드와 스토리가 있는 패션쇼 그리고 가요제 등 다양한 볼거리가 이어집니다. 서문시장 패션 대축제는 우리나라에서 3대 시장으로 평양장, 강경장, 대구장입니다. 서문시장이 그중에서 제일 큽니다. 대구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서문시장이 자랄거리인 막거리, 먹거리, 또 섬유, 패션 이런 여러 가지를 구경할 수 있으니 지금 많이 3일 동안 하는 이 행사에 많이 오셔서 즐거운 구경을 하시고 또 쇼핑들을 할 수 있으면 고맙겠습니다. 대구가 패션의 도시여서일까요? 패션 관련 행사가 잇따라 열리고 있는데요.
올해 9회째를 맞는 수출 전문 패션 박람회인 대구 패션 페어가 오늘부터 4일 동안 엑스코와 패션센터에서 열립니다. 이번 행사에는 해외 14개국의 수입상 80여 명과 국내 구매자 100여 명이 참가해 국내 패션 관련 업체들에게 판로를 개척할 기회가 될 전망입니다. 패션과 디자인은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죠. 디자인의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대구 디자인 페스티벌이 오늘부터 5일간 대구 경북 디자인센터에서 열립니다. 유쾌한 발견, 디자인하는 즐거움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대구 디자인 페스티벌에는 올 한 해 동안 디자인 대구 아카데미 등 대구시가 운영한 4개 프로그램에서 나온 550여 점의 작품이 전시됩니다. 패션과 디자인을 봤다면 향긋한 커피도 한 잔 곁들여야겠죠? 지역 커피 산업 발전을 위한 대구 커피 카페 박람회가 오늘부터 나흘간 엑스코 대구에서 열려 다양한 커피 시음 행사와 커피 콘서트 등 관람객들이 직접 참가하는 다양한 이벤트 행사가 펼쳐집니다. 올해로 4번째를 맞는 이번 박람회에는 지역 업체를 포함해 전국 110개 업체가 참가해 다양한 커피 원두와 용품, 차와 음료 등을 선보입니다. 동네 한 바퀴 정미옥입니다. 우동기 대구시 교육감과 이영우 경북교육감 등 전국 시도 교육감 협의회는 재정 여건을 감안해 내년도 어린이집 예산 2조 1천억 원의 예산 편성을 거부하고 중앙정부가 관련 예산을 부담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누리과정과 초등 돌봄 교실 등의 복지 예산을 떠넘겨 지방교육청은 인건비조차 주기 힘든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전국 시도 교육감들이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거부한 것은 국민과 어린이들을 볼모로 정부를 위협하는 것이라며 예산 편성 의무를 지켜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경북 지역 고령자 고용률이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3번째로 높은 반면에 대구는 최하위권으로 나타났습니다. 동북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경북 지역 고령자 고용률은 43.9%로 전국 평균 30.9%보다 높아 16개 시도 가운데 전남, 제주에 이어 3번째로 높았습니다. 반면 대구는 24%로 대전에 이어 2번째로 낮고 전국 평균보다 6.9%포인트 낮았습니다. 오는 28일부터 제주에서 열리는 제95회 전국체육대회를 앞두고 대구시 체육회가 선수단과 체육계 인사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결단식을 열었습니다. 지난해 11위를 기록했던 대구시는 47개 전 종목에 선수 1000여 명과 임원 380여 명이 참가해 한 자릿수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4위에 올랐던 경상북도는 선수 1,300여 명과 임원 400여 명이 참가해 상위권을 이어간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국민연금공단 대구본부가 베이비부머들의 안정적인 노후 설계를 위한 은퇴 설계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이번 콘서트는 국민연금공단을 비롯해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건강관리협회,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 등 5개 기관이 참가해 은퇴 후 재무 설계와 사회적 관계, 건강, 여가 등 4개 분야로 나눠 전문가들이 강의를 하고 1:1 상담도 했습니다. 대구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사회단체는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 착공 예정인 대구 4차 순환도로 성서 지천 간 도로는 경제적 효과가 적고 세계 습지 목록에 오른 달성 습지도 훼손한다며 공사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또 교통 수요 조사도 부풀려진 데다 구조적으로 급경사가 많아 사고 가능성이 높다며 기존의 10차선 공단도로를 개선한다면 가장 경제적인 신설도로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은 최근 6개월간 무고사범을 비롯해 위증과 범인도피 등 사법질서 방해 사범을 특별 단속해 모두 22명을 적발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